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상머슴 이재령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나무를 가지고, 이거 뭔 나무인지 아시죠? 장수매. 네. 어떻습니까? 나무 뭐 보기에? 산만합니다. 산만해요? 나무가 산만큼 크다라는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가지가 쫙쫙쫙 뻗어가지고, 네. 지 맘대로 컷이요. 지 맘대로 컷이요? 그냥 이 올해 낙찰받은 나무입니다. 한 번도 가지 정리를 하지를 않았어요. 원래 여름에 한 번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자른 건 4번 잘랐어.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자른 겁니다. 왜 안 자른 줄 아세요? 모르요.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선택하고 나서 저는 며칠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다음 한번 보세요. 기분 좋으려면요? 이거 괜히 샀다 하려면. 좀 확대를 좀 해보고, 꼼꼼히 따져봐야지. 이게 가지가 하나, 둘, 3개 정도만 날아가면은, 괜찮네. 구르수는 드서 괜찮고. 장수미가 이렇게 크기는 참 힘들죠. 네. 나무 상당히 좋은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걸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혹시 우리 부감독님은 분재 책 보셨어요? 옛날에는 좀 봤지. 네. 그때 걸음 어떻게 만든다고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걸음? 네. 아, 그 얘기는 내가 못 들었고, 그냥 그때는 이제 유박, 네. 그냥 갖다 올려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거기 보면은 깻목을 썩혀서 만든다라고 나옵니다. 아, 그 만드는 방법은 내가 모르고 하여튼 유박 쓴다고 그랬으니까. 깻목을 썩혀서 만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깻목을 썩혀? 썩히는 건 부패되나? 네. 부패는 안 좋은 거 아닌가? 뭐든지. 부패는 뭔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자연에서 있는 이 생물체는 부패를 해서 다른 식물의 영양소가 돼요. 그죠? 근데 이 부패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접하게 되면은, 동물이 접하게 되면은 사람 몸에 이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는 발효를 시킨다라고 그러지 썩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발효라고 하는 과정하고 썩힌다라는 건 이게 책이 틀렸다라는 내용이죠. 깻목을 썩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깻목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저 산 같은 데 보면 낙엽 같은 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썩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 들쳐다보면은 허연 뭐 이리 곰팡이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건 발효가 됩니다. 그것도 발효. 자연 발효죠. 그렇죠. 근데 자연 발효인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썩히는 거, 부패하고 발효하고 차이.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물 재료 있잖아요. 음식물 재료가 거기에 미생물이 투입이 돼요. 미생물이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음식물을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추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당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그렇게 만들면 사람 몸에 흡수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3년 묵은 김치 뭐 해가지고 엄청 그러면 비싸잖아요. 묵은 김치. 묵은 김치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걸 갖다가 발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요구르트 썩은 것은 온갖 악취가 다 나잖아요. 그쵸. 먹으면은 요구르트 썩은 걸 먹으면은 어떻게 돼요? 식중독 일으키죠. 식중독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때까지는 괜찮다. 어느 때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그 음식물,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는데, 발효가 이 공기가 필요한 발효가 있고,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발효가 있어요. 발효도 또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 액비 같은 경우는 그걸 발효를 이 공기하고 접하는 발효를 시켜요. 근데 어쨌든 이 썩는 것하고 발효시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치. 그러면은 우리 부감독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엽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 부엽토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온습도가 맞으면은 거기에 발효가 일어나요. 근데 발효가 일어나서 그 무역지에서 보면은 후아주라고 있거든요. 그게 뭔 거니? 옛날 원숭이들이 산에서 과일을 따다가
요걸 갖다가 어느 한 곳에 저장을 해둬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 발효가 된 술을 후아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엄청 고급 술로 칩니다. 비싸요? 네, 엄청 비싼가 봐요. 근데 그러듯이 자연 발효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썩는 경우가 많아요. 물기가 과도하다든가. 그게 안 맞으면, 조건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엽토를 갖다가 만약에 거름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살균 처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고열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쪄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아무 부엽토나 갖다가 만약에 나무에다가 쓰게 되잖아요. 그럼 부패균으로 인해서 나무가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부엽토는 그렇게 해서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근데 발효에서 미생물은 살균 처리 과정을 거치면 안 됩니다. 그 미생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성장에 도움을 주고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요걸 갖다가 그 미생물을 일부러 투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EM 있죠? EM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EM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제 취약해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다 죽어버려요. 사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유통 기한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발효하고 부패는 그렇게 다르고 산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도 할 수 있고 발효도 할 수 있다. 부엽토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곧바로 채취해서 이 나무 밑에 거기다 심는다든가 사용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부엽토에는 이 나뭇잎알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썩은 거잖아요. 썩으면 영양소는 그대로 남거든요. 영양소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무 성장을 거름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름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에 부패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발효를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도 이 액비 만들 때 며칠 만에 해갖고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기본적으로 지금 출하되는 것이 2년 내지는 3년 정도 된 것들이 지금 출하가 되잖아요. 발효를 시킨 다음에. 그래서 발효를 시킬 때 그렇게 하는데 이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죠. 우리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덜 경험하지만 제 손에서는 한 며칠 동안 막 꼬릿꼬릿 그런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그때 효과적인 방법, 냄새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모르죠. 과산화수소수를 거기다 넣는 거. 그 과산화수소수를 거기다 희석을 하게 되면 과산화수소수가 뭔 줄 알죠? 못 하는 데 쓰는데 알죠? 소독할 때. 상처 소독합니다. 그래서 살균 작용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 균들을 갖다가 전부 죽여버려서 냄새를 없애는 거죠. 근데 이게 발효 과정에서 이 미생물이 음식물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깻목을 갖다가 먹어 치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리면, 음식물을 분해를 해버리면, 그 다음 이제 냄새가 안 나죠. 그치. 네. 그 오래 묵은 액비에서 냄새가 안 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럼 그 안에 미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 있어요. 한 1cc에 수억 마리라고 할 정도로 그 많은 미생물이 여기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시간을 갖다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있겠지? 없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이 바로 뭔 거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분재가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좀 앞서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 놓은 것이다라고는 좀 비싸고 나무도 좀 짜임새가 있고 근데 사실 그게 오랫동안 또 키워왔기 때문에도 그래요. 제대로 키울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분재 고수들이 분재 거름은
깻묵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 깻묵이 식물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니? 질소, 인산, 가리 비율이 4대 2대 1 정도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 4, 인산이 2, 그 다음에 가리가 1인데 이 가리는 사실 분재계 쪽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아요. 왜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모르지. 이게 뼈대를 튼튼하게 하거든. 쉽게 말해서 순살 아파트를 만드는, 순살 아파트가 아니고 뼈대가 있는 아파트를 만들 때 철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줄기에 뼈대가 이렇게 튼튼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뭔 거니? 철사거리를 할 때 아주 애를 먹습니다. 힘들지. 네, 힘들죠. 그래서 이 카리거름은 그렇게 많이 소용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옛날에는 그리고 또 분재 고수들은 꽃 피고 열매 여는 나무보다는 이파리가 있는 나무들을 더 선호를 하지. 그러니까 모과 같은 경우도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모과보다는 수영이 더 예쁜 모과를 찾잖아요. 아, 거기서 포인트 이제 한두 개는 있어야지. 포인트 한두 개는 있는데 어디 그 분재 격리에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거시기는 그렇게 격리가 아니고 어떤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시할 때 시장에서 사다가 이렇게 꽂아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 열매를 몇 개 두면은 나뭇가지가 거의 굵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열매 여는 나무들은 그 분재 고수들은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근데 이게 4대 2대 1이다 그러면 진짜 깻묵이는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네, 너무 많네. 그래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거름도 복합 비료가 됐든 식물이 하나의 거름만을 사용할 때는 질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들을 우리나라 분재 고수들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분재 고수들이나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이 깻묵 거름을 갖다 중심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분재가 지금은 많이 다양화되어 가지고 꽃 피고 열매 여는 나무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또 그것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꽃 피고 열매 여는 나무들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뭔 거니? 인산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산은 이제 어분이나 골분 같은 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의 주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뭔 거니? 이제 그 깻묵에다가 골분을 섞는 거예요. 골분을 섞으면은, 골분이나 이제 어분을 섞게 되면은 그 인산 성분이 거기서 이제 보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산이 들어가면은 이제 꽃과 열매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이제 다른 그 유튜버가 들고 나온 것이 이른바 닭똥거름이잖아요. 근데 닭똥거름 뭔새 맡아봤죠? 어때요? 지독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발효를 시키면은 그것도 좀 냄새는 많이 없어지겠지. 냄새는 많이 없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전부 발효를 다 시켜가지고 오랫동안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도 지금 우리 부감독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분재원에서 깻묵거름을 생산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발효통들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깻묵을 갖다가 그 닭똥을 갖다 한다라고 그러면 절대 수요 못 맞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일본에서 닭똥거름을 분재 거름으로 쓰고 있다라는 말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뭐죠? 일본에서 비싸게 나오는 거, 갈매기똥에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몰라요. 있어요. 알갱이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12만원 정도 이렇게 한 봉지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거름이 있는데, 그게 갈매기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요 거름이 이제 꽃 피는 식물에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저도 한번 써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엄청 실망했죠.
효과도 없이 막 여름에 그 화분 다 올려놨더니 부글부글 장마철에 끌어올라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걸 한번 꼭 써보라고 공짜로 줘가지고 써봤는데 그냥 그거 쓰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냄새를 잡기 위해서 황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황산은 우리가 이 거름을 갖다가 화학 거름이 아니고 천연 유기질 거름, 천연 거름을 갖다가 분재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수원에 이렇게 쓰는 그 거름하고 그거 잘못 쓰면 분재에다가 이거 올려놓으면 분재는 죽는다고 독해가지고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 맞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 가까운 지역에서 어떤 한 분이 공무원들하고 산림과 공무원들하고 좀 친했나 봐요. 그래서 산림용 비료를 얻어다가 그걸 갖다가 분재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싹 죽였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주 독해가지고 그게. 근데 근데 왜 분해서는 죽죠, 그게? 군에서 왜 죽느냐고? 이거는 이제 뿌리를 건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정된 공간이라고요. 이게 한정된 공간이라.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넓잖아요. 그렇죠. 비 오면 또 흘러도 내려가고 뭐. 퍼지는 게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뿌리도 이렇게 조미는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지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데 이 분안에서는 이게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산림에서 쓰는 거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묘목 재배하는데 이런 거름을 썼다. 그러니까 분재에 써도 된다. 이건 영 아닌 거예요. 더더구나 내가 과수원에서 이런 거름을 썼는데 이거 분재에다 쓰면 더 좋다. 이런 거름은 없습니다. 과수원 거름은 과수원 거름이고 분재원 거름은 분재원 거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닭똥거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닭똥거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황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황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분의 백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오래 쓰면 단기간 써가지고는 그게 누적이 안 돼요. 근데 오랫동안 누적되면은 우리 부감독님 옛날에 그 신장결석 때문에 한번 수술 한번 받았죠? 그렇듯이 나무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뭘로 드느냐? 뿌리 썩은 병이죠. 그래서 뿌리가 썩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썩으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뿌리 썩은 병 약을 또 파는 거죠. 뿌리 썩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뿌리 썩은 병 약을 또 추가로 팔아요. 그럼 파는 사람은 이중으로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이 닭똥거름이 첫째 깊이 하는 이유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갖다가 냄새를 제거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황산이다라고 하는 냄새 제거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건 뭐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고 닭똥거름 치면은 그냥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황산을 사용하는데 이 황산이 분안에 들어가서 뿌리 끝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썩은 병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느닷없이 이렇게 뿌리 썩은 병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우리 부감독님 예술분재원에서 뿌리 썩은 병으로 죽어가는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거 있잖아. 어떤 거요? 분갈이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건 우리 나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외부에서 사들인 나무였잖아. 그래가지고 세력을 올리다 보니까, 그 뿌리 썩은 병이 맞아요. 그게 물이 안 빠져가지고, 물이 고이면은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썩는 이유는 바로 거름을 잘못 썼기 때문이죠. 그 화학거름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발효거름하고 이 분재에서 왜 발효거름을 써야 되느냐. 화학거름은 농도가 조금만 달라지면은 나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재계 쪽에서 굉장히 저명하신 분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올해 농약을 한번 잘못 치고 소나무를 갖다가 수억 원어치를 주겠대요. 수억 원어치를 주겠대요. 그래서 어쩌다가요? 그랬더니 이 증상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약 농도를 조금 높였답니다. 그랬더니
농장 하나에 있는 소나무들이 다 전멸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화학거름의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 쓰면 수십 년간 애지중지했던 나무가 한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살렸는데. 예?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예. 농약을 이제 여기서 얻어서 썼잖아요, 그때도. 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안 맞으면 거기서 사가지고 좀 섞을라? 예. 아니, 근데 조금 치니까는 1리터 정도면 있으면 되는데 그 농도 맞추는 게 엄청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요 정도 됐겠지. 거의 했는데 갑자기 한 며칠 주고 나서 잎이 다 떨어져, 나무가. 자, 그건 약 농도하고도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약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모르면서 하나만 가지고 전체 영양 파악하지 말아요. 얘가 지금 응애약을 나오는 아니, 것이 근데 있는데, 그때 내가 저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보고서 그걸 사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큰 다라통에다 해가지고 하니까 여기는 대량으로 하니까, 근데 집에서는 1리터고 막, 그게 기준이 20리터 아니에요. 농약 기준이. 근데 난 내 딴에는 계산을 막 해가지고 했는데, 자,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게. 하여튼 그랬다고 치고요. 그래서 화학거름을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액비 같은 경우는 그 일체 화학약품이 전혀 들어있지 않잖아요. 화학약품이나 화학 이런 것들이. 이게 천연 유기질 발효거름이잖아요. 이건 조금 진하게 줘도 되고 약하게 줘도 되고. 약하게 주면은 효과가 약하게 나타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진하게 주면은 또 저 나오겠지, 뭐. 안 좋습니다. 왜? 최소한 그래서 기본이 10배예요. 네. 그래서 10배 이상으로 희석시켜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근데 문제는요, 저한테 있습니다. 뭐요? 뭐 문제가 있느냐. 저는 진한 걸 좋아해요. 그치. 네. 그래서 커피도 다른 사람이 마시는 양보다 절반으로 진하게 타서 마시잖아요. 근데 액비를 만들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투입하는 원료를 사실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맞추면 절반 정도로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곱빼기로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액비 색깔 아시잖아요. 진간장색. 그거보다 더 쬐까만 거, 갈색인 것 같아. 하여튼. 완전 진한. 그렇게 만들어야 식성이 불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최소한 10배 이상으로만 타서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잘못해갖고 5배 줬는데, 그래도 나무에 큰 지장이 없어요. 원액만 안 준다. 원액만 안 준다면은, 그 한 번 정도 줘가지고는 끄떡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연 거름의 특징이 많이 줘도, 규정보다 많이 줘도 괜찮고, 조금 줘도 괜찮은데, 화학 거름은 액비 쓰듯이 그렇게 줘버리면은 효과도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무를 죽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 거름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천연 유기질 거름을 가지고 500배, 1000배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건 화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전부 뽑아낸 거예요. 그 성분들만. 쉽게 말해서 링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멀쩡한 나무한테 링겔을 맞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정상적인 밥 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밥도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밥 주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나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인데 1년 동안에 계속 액비 주니까 성장을 했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과나무 같은 경우는 모과 한 나무에 분재인데도 불구하고 18개 정도 열매가 붙어갖고 우리 부감독님 그거 다 따내느라고 고생 좀 했죠. 근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액비를 사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아마 수천만 건 떠올 겁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액비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액비, 성공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천사섬 분재공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우리 갔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시던, 그 분도 역시 아주 오래전부터 액비를 만들어서 사용해 오시던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쓸 것밖에는 못 만든다는 거죠. 공간이 한정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이 그러고, 이제 아주 주변 가까운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 거기서 이제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한약재도 집어넣고, 한약재 집어넣는 액비 안 줄까요? 근데 그거는 한약재는 예를 들어 다 끓여낸 거를 찌꺼기를 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그 액기 쓰는 빠져나간 거 아닌가? 달여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감독님한테 물어보면은 일반인들의 생각을 좀 제가 엿볼 수 있어 좋아요. 깨묵도 깨묵 다 짜는 건데? 깨묵도 기름 다 짜는 건데? 그것도 뜨겁게 볶아갖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름 성분이고, 그거 이제, 그것도, 한약재도 그러긴 그러지. 자, 한약재 같은 경우는 인체가 흡수하기 좋게 달여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찌꺼기에도 그 성분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한약재 거름은 일반 나무들이, 우리가 약으로 쓰는 것은 일반 식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또 나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있고, 또 한약재 중에서는 동물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인산이나 카리거름을 발효가 됐을 경우에 인산이나 카리거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재 거름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어디다 쓰고 나중에 뭐 한약재 거름은 안 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서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컷 어디다 써놓고 뒤통수 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약재 거름이 됐든, 자기가 나무를 갖다 액비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한 노하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쓸 것만 하기 때문에 예술 분재원처럼 상업화 시켜가지고 다량으로 만들어내지는 아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액비를 갖다가 현재 공식적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아마 제가 몇 군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술표 액비만큼 확실하게 효과 좋고 나무에 안전한 액비가 흔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예술표 액비 어쩐다 해가지고 음의 덩어리다 이제 해가지고 하나 문제 해소해주면 또 하나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 예술표 액비 세균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히트작이었어요. 세균 덩어리 맞습니다. 미생물이 세균이거든요, 사실. 그게 유해 세균이냐? 그래서 이 세균이라고는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무한테 이로움 드는 것을 미생물이다라고 해서 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균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해보고 검증해서 이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예술표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다 공개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확실치 않다라고 그러면은 결과는 두고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하지 마라 그러면 꼭 따라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갖다가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발효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분재 걸음은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텔레비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데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걸음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 개념도 모르고 나무 식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없이 섣부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잘못된 결과는 모두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책임의식 없이 과거에 이 했던 것들을 갖다가 시행착오를 갖다가 많은 자기 혼자만 겪어도 될 것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그 시행착오를 같이 겪게 만드는 것. 이건 잘못이죠.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설표 액비는 저희가 보장을 하잖아요. 액비를 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액비값을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1,000만 원짜리가 됐든 1억짜리가 됐든 그 나무도 보상을 해줘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프로 아닌가요? 그냥 씨알 데 없이 여기저기에다가 민원 넣어가지고 예술의 액비 조사 나오게 만들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걸음의 3요소. 사실, 이제 우리 액비는 사실 이렇게 수없이 30년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사실 40년 정도 되거든요. 제가 분재 책 보고 액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변제를 시작하던 시절에. 그때 덩이걸음이 너무나 냄새가 나고, 거기에 막 벌레들 고자리라고 그러죠. 그게 막 기어다니니까 실급을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여름에 이렇게 보고, 가까이 보면 막 거기에 막 기어다니잖아요. 슬슬. 야유에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액비를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예술표 액비는 그만한 노하우가 되어 있고, 예술에 방문하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술에는 진짜 어때요? 우리 부감독님이 모르는 나무도 여기에 엄청 많이 박혀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나무를 다 보시려고 하면은 꼭두 새벽부터 아마 3박 4일 보셔도 다 못 보실 겁니다. 그 많은 나무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면은 벌레는 좀 끌어요. 솔직히. 근데 균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나 건강한 나무, 아픈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하는 거 봤어요? 그것이 가지고 비실비실하고 허물할수록 벌레가 더 많이 해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달라붙지. 근데 그 개념조차도 때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재 박사이냐. 현실은 어차피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보 홍수인데, 여러분들은 그 정보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그리고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믿고 따를 만한가, 믿을 수 없는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실패를, 그 다음에 분재하는 즐거움을 한순간에 싹 날려버리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게 되니까요. 자, 이상 예술분재원, 예술표 액비를 만드는 액비 공장장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지에만 추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도 추신이 있습니다. 이 찍고 나서 딱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부감독님이 이거 배기 싫다고 자꾸 잘라내려요. 저는 이 감독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라내겠습니다. 아니,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요 가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내리면은 나무에 변화가 오거든요. 변화가 오니까 이거 타라고 저한테 왜 안 하냐고 하도 들들 볶아서 또 이렇게 말 잘 듣는 예술지기가 살짝 들면 고운 건 없는데. 나는 내 의견을 냈을 뿐이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가지 정리만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철사거리 목적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철사거리 나중에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때 하면 되지. 꼭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걸 하라고 막 강요를 해가지고 여기에다 상처를 나오게 만들어요, 이걸.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그 선생님 절대 못 잘라. 자, 그렇게 훨씬 이쁘구만 무엇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뭇가지 하나 잘라냈습니다. 이상입니다.